시장이 한창 좋을 때 몇 년 전인가 호가창을 무시하고 막 매수할 때가 있었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2억치 매수로 해서 5분 만에 1200만 원까지 수익이 났다가 순식간에 100만 원까지 내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비중 조절을 못하거나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이 꼴이 납니다. 운이 좋아서 100만 원이지 만약에 운이 나빴다면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면서 돈을 얼마 가지고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투자 방법은 시장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역시나 황금선을 기준으로 이 투자 금액도 변하는데 이렇게 잘 투자하다가 갑자기 황금선을 깨고 하락 분위기가 나온다면 평소에 단타를 칠 때 한 종목에 4천만 원치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하락 분위기가 보일 때 점점 그 금액을 낮춰갑니다. 한번 하락하면은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계속 하락한다면은 이 황금선에서 거리가 좀 멀어진다면 2천만 원, 그리고 진짜 답이 없다 싶을 때 엄청난 하락장일 때 거의 1000만 원, 이렇게 점점 매매 비중을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다시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속적으로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반등을 해주니까 1000만 원 투자하던 걸 점점 늘려나갑니다. 한 종목에 1500만 원, 그리고 황금선을 회복해서 이게 더 떨어지지 않으면 1500에서 2000, 3000, 4000 이렇게 투자 금액을 단계별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금액을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 종목에 많이 단타를 쳐봐야 6, 7천만 원 정도를 들어가는데 보통 한 3, 4천만 원 들어가고 괜찮다 싶으면 6, 7천만 원 정도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좀 한 종목에 보통 1억, 그리고 많으면 2, 3억까지 단타를 치곤 했는데 예전같이 신고가를 찍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역시나 그렇게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장 상태에서 단순히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늘려나가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단타 매매를 할 때 최대 얼마까지 투자를 해야 될까? 먼저 우선순위는 당연히 자신의 예수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금이 순수 자기 돈인지 아니면 자기 돈이긴 한데 그게 여윳돈인지 아니면 잃으면 정말 큰 타격을 받는 돈인지 아니면 그 예수금이 빚인지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빚이 아니라면 미수의 장점을 이용해서 빠른 단타도 가능하지만 미수 매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미수 매매를 추천드리거나 권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금이 빚이 아닌 자기 돈일 때를 가정해서,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단타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당연히 안정적인 구간이고, 단타 매매를 하는데 꾸준히 벌리기는 하지만 하루 만에 엄청나게 큰 돈을 날리는 날이 종종 있다면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은 매일 안 나도 되니까 손실 볼 때 크게 나지 말아야 되고, 적당한 금액으로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정말 안정된 매매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하루 수익금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온다면은 100만 원이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하루 손실 금액은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 날 그 100만 원의 반 정도인 50만 원 정도가 안정적인 손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손실도 잦으면 안 됩니다. 한 달 20거래일 거래를 하면 손실이 반 넘게 차지를 한다면 불안정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 반반 차지한다 하더라도 수익금이 많고 손실이 적다면 그나마 안정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구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과연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디까지 매수가 가능할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시작하면은 정말 바쁩니다. 여러 가지 화면으로 급등주들을 체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 대표적인 거래량 급증 이 화면으로 종목들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보시면 이 호가창에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을 보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단타매매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거래량 급증으로 이 화면을 잡는다면 정말 빨라야 되고 판단력이 정말 빨라야 되고 손도 빨라야 되고 다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상태에서 호가창에 물량이 거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큰 금액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평소에 4천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지만 이 장 초반에는 웬만하면 1,000만 원 아니면은 1,500만 원 이 구간까지 허용이 되지, 만약 4천만 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운이 좋아가지고 급등을 했다면 5%만 먹어도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 거의 하루 일당을 초과하고도 남은 셈인데, 그 200만 원을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 이 장 초반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잘 잡으면은 작게는 3%, 많게는 10%에서 2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으로 10% 수익 나면 400이니까 충분히 엄청난 수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려갈 경우에 거래량 급증하는 종목을 보면 빠르게 잡다 보면은 이미 가격이 한 7%, 8% 갭상승한 종목은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일부러 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걸려놓고선 폭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분 뒤에 좀 폭락해서 가격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중보다는 장 초반에 호가창이 좀 가벼운 시간에는 평소 장중에 단타 치는 금액보다 절반 이하 금액으로 단타를 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제가 시간의 거래를 잘 안 하고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선 했는데, 요즘에는 험매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당분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의 거래도 호가창이 매우 가볍기 때문에 평소에 4천만 원으로 거래를 했다면 이거의 절반 되는 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고서 시간이 지나서 한 9시 반, 10시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호가창이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평소에 매매했던 금액 아니면 좀 더 확실하다면 그 이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그 매매 금액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보시면 장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만약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4천만 원치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12,000주입니다. 12,000주면은 지금 이 상태의 호가창이면 살만합니다. 장 초반에 빠르게 잡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 아니라면 시장가로 매수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정해놓은 가격인 그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정해놓은 가격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90원에 매수를 하겠다 이러면 12,000주를 나눠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확실하게 3,030원을 뚫어줄 때 한 방에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 12,000주의 기준은 바로 받쳐주는 물량입니다. 매수 대기 물량인데, 이 매수 대기 물량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물량들인데 12,000주, 이 12,000주가 받쳐주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손실을 생각하고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식을 매수할 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지 손실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매수하면 손실이 나면은 기분도 안 좋고 손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뭐 이 종목에서 손실을 한 100만 원까지 감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최대 200만 원까지 감수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3, 40만 원, 뭐 50만 원 이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겠다. 자신이 얼마나 이 종목에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비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 물량을 만약 내가 손절하려는 가격이 3,060원이다. 그러면 매수를 한 다음에 3,060원에 이렇게 대기를 해놓습니다.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내려갈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절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절반부터라도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매도를 하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저는 상황에 따라서 한 방에 그냥 다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절반을 잘라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매도를 할 때 밑에 물량에 받쳐줘야 되는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면 이 구간에서 손절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한 2%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으면 누군가 그냥 이 받쳐주는 물량도 없는데 시장가로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내려온 다음에 손절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내 물량을 받아줄 물량이 있는지 그 물량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허매수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쌓여져 있는 물량들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무턱대고선 4천만 원치 사는 것은 지금 호가창 상태에선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지금 장 끝나서 호가창이 이 상태이지만 장중에 만약 이런 호가창의 종목을 사려면 15,000주는 택도 없습니다. 매수할 때도 힘들지만 매도할 때도 힘듭니다. 이런 종목은 못 오르고선 내려갈 경우에 여기서 내가 매도 대기를 2,665원에 하고 있는데 이 15,000주를 사서 5,000주부터 손절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 빠르게 먼저 손절을 칠 때 100주씩 파는 게 아니고 이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내려앉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1%를 계획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2%, 3%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을 보고 이 물량이 내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10,000주를 샀는데 밑에 호가는 받쳐주는 게 거의 없어서 손절하기가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오면 애초에 내가 100만 원의 손절을 계획을 했다면 그 100만 원이 200만 원, 300만 원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호가창의 물량을 보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뭐 무조건 매수 대기 물량이 많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적당한 물량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과도한 매수 대기 물량은 하락을 부르기 때문에 적당한 물량이 쌓여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을 제외하고선 장중에 매매를 할 때 아무리 자신이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먼저 호가창 이거를 보고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나 엄청나게 큰 금액, 분명히 4천만 원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에서 뭐 거래대금 빵빵하고 시장을 보면 거래대금 빵빵한 종목에서 뭐 몇천만 원으로 매매해도 다 받쳐줍니다. 웬만하면 다 받쳐주고 몇 억으로 매매를 해도 받쳐주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아니고 뭐 단순히 이런 종목들
거래량 급증이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을 접근할 때 호가창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고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계산도 안 하고 엄청난 금액을 넣을 경우에 반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합니다. 종목명은 워닉 머시기였는데 워닉 큐브였냐 홀딩스였나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워닉 큐브였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 종목이 워닉 큐브였나 아무튼 이 둘 중에 한 개였는데 이 종목을 제가 그때 2억치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2억치 시장가로 그때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를 할 때 위에 10개의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2억치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밑에 매수 대기 물량을 신경을 안 쓰고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진입을 했었는데 시장가로 매수하자마자 이 금액이 제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수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몰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매수하자마자 2억치 매수한 게 5%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 단가가 매수하자마자 플러스 1200만원 이렇게 갔었는데 밑에 호가가 매우 가볍고 받쳐주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때 주가 상태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10,000원 이하였습니다. 10,000원 이하의 종목이었고 그때 받쳐주는 호가가 없어서 제가 몇만 주 되는 물량을 매도를 하려니까 호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수익 중인데 1200만원까지 간 다음에 더 이상 탄력도 붙지 않고 이게 떨어진다 이런 타이밍인데 떨어질 거다 이런 거를 다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는 겁니다. 위로 큰 물량을 넣으면 누군가 시장가로 팔아서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걸 매도하면은 엄청나게 이 금액을 못 찾을 것 같고 1200만원을 다 못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건지려고 좀 욕심을 부리다가 누군가 시장가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본전까지 내려가면서 1200만원 수익 중인 게 1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선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7년 이상 있었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잊혀지지 않고선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1200만원 수익 중인 게 플러스 100만원, 100만원인가 150만원 정도 남기면서 겨우 털어내니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만약 그거를 그냥 버텼으면은 1200만원에서 마이너스 700만원 이상 손실이 날 뻔했습니다. 플러스 1200만원에서 플러스 150만원까지 그 시간이 5분에서 10분 사이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아마 계속 못 잊고 앞으로도 매매를 하면서 이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으로 매매를 하시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별 걱정이 없겠지만 큰 금액으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호가창이 가벼운 종목을 단타 치시는 분들은 손절할 때 받쳐주는 물량이 적절한지 이것을 계산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면 일단 1000주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호가창에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밑에까지 물량이 한 800주, 300주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개의 호가에 나눠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1000주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그런 공식은 없지만 눈대중으로 봤을 때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을 보고 물론 장중에 중간중간에 누군가
받아 먹으려고 1000주, 2000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때 밑에 호가에 얼마나 받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매수할 때도 지금 상태에서 매수할 때는 한 1000주 이 정도 매수해야지 나중에 손절할 때도 한 2개의 호가에 걸쳐서 겨우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